반짝 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니라 계속해서 갈만한 테마 찾아보는 시간이죠. 갈테마 가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FR 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점검 받아볼 종목 대신에 바로 가고 있는 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 테마고요. 해열 항생제 품귀 현상 제약 바이오주 주가 우상향 이어질까라고 제시를 해주셨고요. 관련한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린바이오, 파미셀, 한국 BNC 등도 있겠지만요. 국제약품의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 기록하고 오늘도 20% 넘는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종목들도 오늘 오전장에는 일제히 20%대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지금에서야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경보제약, 국제약품 현재 구간에도 상한가 20%대 급등, 두 자릿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사재기 때문에 수급이 좀 불안정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우크라 러시아 전쟁도 또 한몫을 하고 있다고 해요. 관련한 종목들 어떻게 볼까요? 저희가 과거에 겪었던 거를 한 번 더 겪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봉쇄가 제로 코로나에서 해제가 되다 보니까 급격하게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해열제랑 항생제 품귀 현상이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또 마스크를 또 저희들보다 조금 빨리 벗었잖아요. 마스크를 벗고 활동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 사실 그 병원을 가면 환자가 거의 별로 없었답니다. 감기 환자도 없고 독감 환자도 없고 왜냐하면 다들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 수가 급격하게 줄었다고 하는데 다시 마스크를 벗게 되니까 유럽 쪽에서는 또 당연하게 환자가 감기 환자, 독감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항생제 해열제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요 측면은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실은 뭔가를 만들 때 에너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더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생산 차질로 이어져서 공급은 또 적다 보니 이 수급 불균형이 조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일 날 중국이 이제 방역을 조금 해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주일도 안 지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품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네, 지금 이제 시작이다 해서 굉장히 길게 갈 거다. 요거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동안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문제가 조금 될 수가 있는 게 중국 자체가 전 세계 의약품 원료를 공급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아예 감기약 대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원료 제한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외적인 나라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장기화 되면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야 원료 미리 확보 좀 해놔라라는 공문까지 내려왔을 정도로 조금 장기화에 대한 대비는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 장기화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관련 주들은 당연하게 주가의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슈가 굉장히 길게는 몰라도 적어도 지금 당장에는 어느 정도는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정부 측에서도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이런 공문까지 발송이 됐으니까 이번 이슈를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관련해서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볼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국제약품이 많이 올리기도 했지만 영진약품도 최근에 좋은 흐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제약 유통회사랑 MOU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해열 소염제를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3세대 항생제 원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까지 독점 공급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기존에 기술 이전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 후보 물질이 글로벌 2상, 3상을 진행을 한다라고 해서 아마도 여기서도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기술 이전하면서 받은 로열티가 있기는 한데 1상 완료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그 로열티를 추가적으로 또 받았거든요. 2상, 3상이 완료가 되고 시판까지 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추가 수령 가능한 금액이 한 709억 원 정도 가능을 하는 금액이 또 잡혀 있다 보니까 매출 인식은 조금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좀 5천 원 정도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을 가는 거는 사실은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좀 짧게 가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손절 라인은 3천 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열 소염제 진출과 관련한 영진약품의 경우에는 목표 주가 3,000원, 손절 라인은
목표 반대. 주가 5,000원이고요. 네. 손절 라인은 3,0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갈만한 테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K-웹툰 해외에서 고고싱 본격 전성기가 오나라고 제시를 해주셨고요. 관련한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미스터블루 1%대 오름세, 코미코 사실 오늘보다도 그간의 시세가 나왔었고 어제 좀 강한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이번에 제가 대학원에서 썼던 용어를 쓰게 될 줄 몰랐는데 원 OSMU라고 원소스 멀티 유즈 이렇게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 제작, 영화 네. 제작이 엄청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우영우라든지 뭐 레몽레인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 다 웹툰을 기반으로 한 네네네. 영화잖아요. 근데 굉장히 요즘 큰 열풍이라고 하는데 관련한 쪽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원소스가 뭐였냐면 소설 기반이 많았거든요. 대부분 소설을 리메이크하거나 영화하거나 드라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원소스는 대부분 웹툰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웹툰이 시작된 게 여기서 먼저 가능성을 인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인기가 많다라고 하면 드라마로 제작이 되고 또 영화로 제작이 되고 심지어는 최근 들어서는 웹소설이랑 웹툰도 왔다 갔다 이렇게 크로스오버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충분한 가능성은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면서 막 검색을 해봤거든요. 웹툰 드라마, 웹툰 영화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현재 제작 예정인 것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심지어 카카오 웹툰 같은 경우에는요, 뭐 비밀 사이라는 게 뭐 인기가 굉장히 많은 웹툰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걸 또 오디오 웹툰으로 또 바꿔서 제작을 하기도 하다 보니까 원소스를 정말 여러 가지 매출을 일으키는 경우가 앞으로는 당연히 많이 더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한두 건 IP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박 터지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IP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또 혹은 기존의 많은 유저들, 아니 뭐 구독자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웹툰 구독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저는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독자가 많은 곳에 수요가 넘어갈 수밖에 네. 없다 말씀해 주셨고 IP를 다수 확보한 기업일수록 좀 유리하겠다라는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번 종목으로 그래서 네이버를 꼽아 주셨어요. 근데 네. 또 대표적인 성장주잖아요. 저희가 FOMC 앞두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좀 남아있는데 성장주 괜찮아요? 성장주라는 것보다는 그냥 앞으로 매출이 사실은 그 외적인 매출도 크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손실이 된 거는 없거든요. 근데 그 전에 우리나라 자체적인 이슈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들도 있다 보니까 성장주 자체가 굉장히 많이 눌렸는데 이런 K 앱툰을 계기로 사실은 네이버가 조금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 내년 넘어가다 보면 성장주들도 분명히 뭐 기존에 다른 가치주들이 많이 반등을 하고 나서 그게 다시 성장주로 분명히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네이버가 저는 제일 빨리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고 오늘 웹툰을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제 검색을 또 해봤죠.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 이용자들이 한 명당 평균적으로 938회차를 봤대요. 어마어마한 수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3개의 회차 정도는 꾸준하게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 웹툰 내가 즐겨본 웹툰이 드라마화되고 영화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또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제작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꾸준하게 사랑받는 웹툰의 IP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500여 개 정도의 연재작이 있는데 이 중에 60%가 한국어 외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해외에 대한 진출도 굉장히 미리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네이버 3분기 누적 웹툰 거래액이 한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작년 대비하면 거의 22% 정도 증가한 수치고 최근 들어서는 또 일본,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신규 IP를 확보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내년에가 실질적으로 가장 조금 성장을 많이 할 수 있는 기반을 잘 네이버가 갖춰놓은 것 같아서 앞으로가 많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주변에서 웹툰을 본다면 다들 네이버를 이용한 걸 보고 네. 네이버 말고는 웹툰을 제작하는 업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진짜요? 네. 네이버 1위, 카카오 2위, 3위가 키다리 아저씨. 저는 그냥 네. 단순하게 웹툰 하면 네이버 웹툰이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굉장한 기업이네요. 그러면 저희가 가격 전략도 바로 세워볼게요. 저는 성장주라고 해서 무조건 지금 시기에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뭐 내년 넘어가다 보면 사실 실적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되고 앞으로의 웹툰 이쪽으로 대한 성장성도 또 가시화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길게 보셔도 된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목표가는 조금 그렇게 높지 않게 한 24만 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손절라인은 17만 원 정도로 해서 좀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 주가 그렇게 높지 않게라고 해주셨는데요. 네이버고요. 이번 목표 주가 24만 원, 손절 라인은 17만 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갈테마 가라 시간 함께했고요.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